안녕하세요. 영어가 깊어지는 시간 숙성영어 양실입니다. 오늘도 독해를 하면서 문법 내용하고 어휘 연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In geriatrics, frail is not merely an adjective. 노인의학과 관련, 노인 환자 치료하는 것과 관련된 글이에요. 자, geriatrics는 노인의학이고요. 그 분야죠. Frail is not merely an adjective. 그러니까 frail, 허약한이라는 것은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일상어에서는 허약하다는 건 저 친구가 몸이 좀 허약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일상어에서는 그런데 이 분야에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간주하는 거고 노인 환자 치료할 때 많이 고려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허약하다는 건 단순한 형용사가 아니다. 그냥 몸이 저 사람이 약하구나 라는 것만 나타내는 게 아니다.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어떤 하나의 지표다, 인디케이터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를 형용사를 주어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명사 취급을 했죠. 일반적으로 형용사를 명사 취급하지는 않아요. 이렇게는 잘 못 씁니다. 그러니까 형용사가 명사 취급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뭐 이런 예예요. Things can go from bad to very bad very quickly. 상황이 지금 나쁜 상황인데 아주 고약한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나쁜 상황에서 아주 고약한 상황으로 순식간에 변할 수 있다. 이런 말 할 때는 from,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걸 명사 취급한 거예요. 이게 from to 뭐 이런 말을 하든지, 아니면 bigger is not the same thing as better. 더 크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야. 이런 말 할 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한된 상황에서 명사처럼 취급해서 전치사 다음에 쓰거나 주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걸 명사형으로 명사화시켜서 써요. 그러니까 명사로 만든다는 거는 뭐 만약에 absurd 하면 absurdity, 뭐 stupid 하면 stupidity, 뭐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얘기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요. 이것처럼 할 때도 있어요. 보세요. language, 이거는 저기 아랍어 배우는 사람 얘긴데요. 아랍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배우는 사람, 외국인이 아랍어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 하면서 이 말을 해요. The language, 이것은 아랍어 지칭이에요. The language requires a degree of patience and commitment that verges on the absurd. 그러니까 인내심과 commitment, 열의죠. 이거 확실히 내가 이걸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commitment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커미트먼트가 있다는 거는 그거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하겠다는 자세가 커미트먼트예요. 그래서 뭐 남녀 관계에서도 이 말을 써요. 우리 결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 대충 만나는 가벼운 관계가 아니고 진지하게 사귀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커미트먼트가 있다고 해요. Do you think he's committed to the relationship? He was not committed to the relationship.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여기선 degree가 이제 선행사가 되죠. 자, 이거를 배우려면, 아랍어 배우려면요, it requires a degree of patience. 그러니까 patience, 인내심이라든지 그 commitment의 그 수준이 그런 정도의 수준을 요구해요. verge on이라는 건 접촉하는 거거든요. 뭔가가 어디에 접촉하고 있는, 그러니까 무엇에 닿는다는 얘기예요. absurd에 닿을 정도. 그러니까 absurd에 필적할 정도의 그런 degree죠. 그런 디그리의 인내심과 커미트먼트를 요구합니다. 그냥 that is absurd 하면은 absurd한 정도의 patience와 commitment를 요구해요. 그런데 verges on 하면은 거의 거기에 닿는, 거의 그 정도의 이런 느낌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바꾼다면 an absurd degree of patience and commitment죠. 말도 안 될 정도의 인내심과 끈기가 있어야 돼. 그런데 verges on이라는 거를 조금 더 살린다면 an almost absurd degree죠. 그러니까 거의 absurd한 정도죠. 자, 이렇게 absurd에 닿을 정도의,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 덜을 붙여가지고 형용사에 덜을 붙이면 absurd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말로 이걸 absurd한 것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그래서 absurd한 거는 어느 사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absurd한 것에 닿을 정도. 또 이것도 한번 볼까요? Life in the world of hyperinflation
옛날에 뭐 아시죠?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아주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가면은 막 그 옛날 독일이 그랬다 그러죠. 그러니까 수레로 돈을 지폐를 싣고 가면 빵 한 덩이 사올 수 있다 그러죠. 굉장히 황당한 세상에 살게 돼요.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이런 세계에서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세상에서의 삶은 여기서 불가산으로 썼어요. 사는 거죠. 이런 데서 산다는 것은 이런 데서의 삶은 runs between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The absurd and the tragic. 그러니까 뭐 한 트럭 한 술에 돈을 싣고 갖고 가지고 빵 한 덩을 사고 오면 이거 뭐 황당하죠. 이런 황당함과 비극. 가정도 깨지고 아이들 치료도 못 받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황당함과 비극적인 것 사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황당과 비극 사이를 뭐 이런 느낌이 되는데 이걸 명사처럼 취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덜을 붙여요. 보통은 이렇습니다. 자, 그럼 다시 가볼까요? It's not merely an adjective. 여기서는 이거 frail 쇠약한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형용사가 아니야라고 했으니까 이걸 주어로 써도 되죠. 자, A syndrome marked by slowness, weakness, fatigue, and often weight loss. 이런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증후군인데, 그러니까 이제 frailty가 주어로 나왔어요. 몸이 둔해지고 몸이 굼뜨고, 그러니까 노인들 중에 frail한 사람들 보면 몸이 굼뜨고 그리고 약하고 근력 같은 게 없고 쉽게 피로하고 종종 이제 체중 감소가 특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신드롬인데 얘가 주어하고 동격이죠. Frailty tells doctors a lot. 이런 것으로 특징 지어지는 증후군인 fraility는 tells doctors a lot about 자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사들에게. 아하. 이 frailty를 보면 이 사람이 frailty가 있구나라는 걸 환자가 frailty가 있다고 하면 많은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A lot about their patients' likely futures. future를 복수로 썼다는 거는 이런 future가 올 수도 있고 이런 future가 올 수도 있고 이 환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 환자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 환자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복수를 쓸 수 있습니다. 환자들 그러니까 예후죠. 이렇게 되겠구나. 환자들이 어떻게 될지, 치료 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지표예요. frailty는. 그러니까 뭐 자, 뭐 그런 말이 되겠고요. It can, for example, 예를 들면 frailty는 predict how well older patients rebound. 얼마나 잘 rebound 회복하는지 how well older patients rebound 고령 환자들이 얼마나 잘 회복하는지를 예측해 줄 수 있다라는 건 이 사람이 frail하다 하면 아 이렇겠구나 frail하지 않다 그러면 이렇겠구나 frailty는 예를 들면 예측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거 어떤 상황 상태 컨디션 이런 게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It predicts It can predict 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먼저 와야 되나요? 예. 대학 졸업이 먼저이긴 할 텐데. 자, parents' income and social status predict their children's chances of professional success and college admissions. 그러니까 이걸 예측해 준다라는 건 이거에 의해서 이게 결정돼 같은 말이 되는 거죠. 부모의 소득과 사회 지위가 그 자녀들의 직업적인 성공과 대학 입학을 프리딕트합니다라는 건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frailty는 예를 들면 이 고령 환자들이 여러분 고령 환자라고 할 때요. 보통은 older patient라고 비교급을 씁니다. old patient라고 그냥 원급을 써도 되기는 하는데 대체로 비교급을 써요. 그거 알아두시고 고령 환자들이 rebound 어떤 좋지 않은 일 어떤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를 입거나 뭐 이랬을 때 거기서 회복하는 게 리바운드죠. 얼마나 잘 리바운드 할지를 프리딕트 해줘요.
physical stresses 하면은 신체적인 부하가 걸렸을 때. 자, 제가 부하라고 번역했는데 스트레스라고 그냥 우리말로 해버리면 그냥 보통 피곤해라든지 힘들어, 정신적으로 힘들어 이런 거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뭐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가하는 거는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구조물에도 무거운 걸 자꾸 놓고 제가 여기를 꽝꽝 치고 이러면 이게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망가질 수 있죠. 많은 스트레스를 가하는 거죠. 이런 철제 어떤 이런 제품이나 이런 거에도 제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가하면 견디다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스트레스를 영어에서도 불가산으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트레스를 복수로 썼는데 신체적으로 제가 수면 부족을 겪거나 영양 부족이 되거나 수면 부족을 겪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몸이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Be careful not to subject your immune system to too much stress. 그러니까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너의 이뮨 시스템이 지나치게 많은 부하가 가해지는 거예요. 너의 면역계가 지나치게 그 큰 부하를 겪지 않도록 하라.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때는 양이죠. 그런데 스트레스라고 하면은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별적으로 보는 거죠. 수면 부족, 스트레스, 신체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건 많잖아요. 어디 뭐 다쳐서 다리가 부러졌다든가 부상, 영양 부족, 좋지 않은 영양 섭취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physical stresses, 여기에 malnutrition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sleep deprivation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잘 회복할지를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몸에 서저리, 수술 같은 거 말이에요. 여기서 관사가 없죠. 불가산이에요. 그래서 몸에 짠 거죠. 칼을 댄다는 건 큰일이죠. 서저리 같은 거 말이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살펴보면 He's under a lot of stress. 이렇게 세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보세요. Many parents find it difficult to handle the stresses of raising children. 아이를 키우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세거든요. 그러니까 stresses of raising children, 아이를 키우는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잠도 규칙적으로 못 자. 처음에 애기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이래 뭐해. 아이를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흡수하기에, 그걸 내가 대처하기에 너무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냥 불가산을 써버리면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는 사실 자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운다는 게 참 어렵죠. 벅찬 일이죠. 이런 느낌. 아이를 키우는 스트레스. 그것이 얼마나 스트레스풀한가 그런 느낌이에요. 순수한 양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the huge amount of stress that is involved in raising children. 아이들 양육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그 엄청난 양의 스트레스. 이런 느낌이 돼요. 여기서 뭐 엄청난 양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런데 이건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그러니까 handle the many things that cause stress when you raise children. 이런 거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들 이런 느낌이 됩니다. 좀 예쁜 번역은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잘 봐두시고요. 그러니까 둘 다 문법적으로는 말은 되는데 이제 어느 걸 선택하냐 하는 거는 그 컨텍스트에서 무엇이 더 좋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보시면 she isn't sure. 이거는 어떤 여자가 이제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전에 사귀던 남자하고 혹은 전에 살던 남자하고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남자하고 뭐 동거를 시작하든지 결혼을 한 것. 여긴 피앙세네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남자가 있는데 피앙세인데 자,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해서 이 아이를 키우는 게 맞을까라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She isn't sure if her relationship with her fiancé. 자, 지금 이 fiancé와의 관계가 can stand. 이걸 견딜 수 있을까? 우리 이 관계 릴레이션십이 그만큼 튼튼한가 하죠.
can stand the stress of raising another man's child.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우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라고 해도 말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 남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잖아요. 다른 남자 아이를 키운다는 것, 그 문제. 이런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의 스트레스라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래서 이런 문장 같으면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다는 스트레스. 거의 동격이네요. 그렇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키운다는 스트레스. 그것 자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보다는. 자, 그래서 뭐 자신이 없으시면 불가산으로 쓰시면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런저런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저런 겪게 되는 일들, 내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느낌으로 말하고 싶을 땐 the stresses of running a country, the stresses of running a company. 어떤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칭하고 싶으실 때는 복수형을 쓰시면 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